이렇게 보시면 바이레벨 보상 플랜이 저희가 시작한 지가 2026년 3월이기 때문에 3, 4, 5, 6, 7월 달 아직 몇 달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금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바이레벨 보상 플랜 인큐텐의 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사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이레벨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인큐텐이 유니레벨 방식이었거든요. 그 유니레벨 방식의 장점과 안정성이죠. 그리고 바이너리의 장점이죠. 좀 확장성이 빠르죠. 그 두 가지를 좀 결합한 보상 플랜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회사에서도 그 또 혁신적인 보상 플랜이다 보니까 특허를 이렇게 세 가지를 상표 등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초보분들을 조금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보상 플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바로 바이너리 방식, 브레이크어웨이 방식, 유니레벨 방식인데 뭐 시대 순으로 보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가장 먼저 탄생이 되었죠. 대표적인 회사가 아메이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레벨은 그 뒤에 이제 보통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세 레그 이상이죠. 보통 여섯 레그 무한대죠. 무한대 펼치는 거는. 이렇게 펼치는 거는 무한대로 펼칠 수가 있어. 해바라기처럼 막 펼칠 수가 있는데 너무 펼치는 게 생각보다 사람을 이렇게 성공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줄인 게 유니레벨 방식이에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세레그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레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준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줄 수는 있지만 무한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뒤에 놓은 방식이 많이 하는 게 두레그 방식인 바이너리 방식이죠. 그래서 바이너리 방식은 보통은 어느 회사든지 소실적 기준으로 많이 보상을 주다 보니까 대실적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죠. 바이너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희 인큐텐 같은 경우는 이 바이레벨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바이너리의 바이와 유니레벨의 레벨을 이 이름을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두 가지를 다 같이 합성한 거죠. 그래서 인큐텐 보상 플랜이 조금 독특하긴 한데 개념만 오늘 잘 이해를 하시면 사업하시는데 이왕이면 같은 노력 대비 가장 많은 보상이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똑같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조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열심히는 하는 건 기본인데 조금 더 이렇게 보상 플랜의 특성을 자기가 몸담은 회사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더 같은 노력 대비 또 같은 매출 대비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타회사 보상 플랜을 보시면 대표적인 바이너리 방식을 보시면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두레그 방식이었죠. 그래서 한 레그가 만약에 1억 매출이 발생이 되고 좌측은 1억, 우측은 500만 매출 정도만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대실적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정을.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소실적에 대비 보통은 평균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 정도 풀어줘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 인큐텐 보상 플랜에다가 똑같이 집어넣는다면 저희는 아마 한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해요. 이 정도 보상이면은. 그래서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도 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노력, 비슷한 제품을 내가 취급을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어떤 보상 플랜을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매출 대비 소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바이너리는 특징이 아까 대실적은 수당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소실적에 대한 부분에 보통 한 10% 정도를 준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적인 회사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여기 보시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이거 펼치는 거는 무제한이라 했잖아요. 해바라기처럼. 근데 보통 한 세레그 정도 펼쳤다 가정하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한 달에 매출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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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억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그러면은 보통 각 레그 그 1억에 대해서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회사가 글로벌 A 회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는 보통 한 6% 정도를 인정해줘요. 독립 레그를.
한 레그가 1000만 PB 이상이 발생되면 독립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수고, 노력에 대한 보너스를 보통 6% 정도 해주는데 그러면 한 60만 원이죠. 그래서 뭐 그 글로벌 A사 같은 경우는 BV 개념으로 해서 거의 뭐 한 100만 원 가까이 준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온다고 들어온다 해도 세레그면 300만 원이잖아요. 1억, 1억, 1억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마다 보상 플랜이 뭐 같은 브레이크 어웨이든 뭐 바이너리든 같은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또 그 안에 회사마다 조금씩 조금씩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A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1000만 피부에 대한 6% 정도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뭐 적게는 60에서 보통은 그 BV 개념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좀 넉넉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큐텐에서 1억, 1억, 1억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마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같은 노력 대비 비슷한 매출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보상 플랜에 따라서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글로벌 A사 같은 경우는 이걸 매달 한 달, 저는 한 달 기준으로 예시를 든 건데 글로벌 A사 같은 경우는 1년을 이렇게 매달 이 매출을 유지하면서 1년을 유지하게 되면은 좀 더 일시불로 1년에 한번 그 일시급 보너스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비중을 많이 줘요. 좀 높은 소득은. 그런데 12달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많은 매출들을. 그래서 회사들마다 그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타회사에 대해서 잠깐 개념만 알려드린 거고요. 인큐텐 같은 경우는 특허받은 바이레벨 보상 플랜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바이너리의 장점과 유니레벨의 장점을 이렇게 보완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상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이너리의 단점이 대실적이 아무리 매출이 커도 소득으로 나에게 수당으로 풀리지가 않는데 저희는 대실적, 소실적을 모두 지불해주는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그리고 보통 유니레벨의 단점이 누수가 좀 있어요. 누수가. 사업자에게 모두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조금 느슨하는 부분은 회사로 귀속되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회사마다. 근데 저희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누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 끝에서 꼬리에서부터 역으로 산출되다 보니까 줘야 되는 부분은 다 회사가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다 사업자에게 다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누수가 없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면 끝에 한 명의 추천만으로도 뭐 수천만의 수익이 가능한 플랜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매칭 보너스인데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바이레벨 보시면 크게 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추천 보너스 20%, 매칭 보너스 10%, 리더십 보너스 40%, 큐 보너스 40만원, 60만원, 80만원, 공유 보너스 6%, 그 다음에 개인 리베이트 보너스 최대 20%, 오토십 보너스 15%. 근데 여기서 이제 초보 사업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숫자만 다 더해보시면 100%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미치는 장사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한국은 그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까다로워요. 보통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수당이 보통 50에서 55%를 풀어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 법적으로 35% 이상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35%가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 PV 개념이 아니고 매출액 개념이에요. 매출액의 35%를 보상 플랜으로 다 분배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같은 인큐테는 PV 개념으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PV 개념으로 보시면 한 70% 정도 풀어준다 보면 매출액 대비 절반이니까 한 35%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출액은 만약에 이달에 한 달에 매출이 만약에 100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35억을 저희 같은 회원들에게 회사가 풀어준다는 거죠. 회사가. 그런데 PV로 계산하면은 보통 100억 매출이 저희가 보통 제품마다 평균 한 50% 정도 PV 제품이 5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50억 PV잖아요. 50억 PV. 100억 매출이라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러면 50억 PV에 70%면 한 35억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매출액으로 풀어주면은 매출액 기준이면 35%고 저희가 한 PV 정도 기준으로 푼다면은 한 70% 정도. 이게 쉽게 말하면 매년 공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렇게 발표는 하지만 회사마다 저희 인큐텐 회사도 거의 맥시멈 35%
풀로 다 풀어주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이 누구는 받아갈 수 있고 누구는 또 거기 받아갈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매출액 대비 맥시멈 35%다 풀어주는데 저희가 이게 초보자들한테 많이 풀어주는 회사인지 아니면 중급자들한테 많이 풀어주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어, 저기 최고핀들, 최고 하이핀 사업자들한테 몰빵으로 몰아준 회사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마다 이렇게 35% 맥시멈으로 다 풀어준 회사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30% 미만인 회사들도 많아요. 이거는 꼭 35%까지 풀어줄 의무는 없거든요. 뭐 10%만 줘도 되고 20%만 줘도 되는데 20%대 정도로 풀어준 회사에서는 같은 노력 대비 큰 이렇게 다양하게 보상을 받아가기 좀 힘들어요. 그런 회사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인큐테인이나 어느 정도 탑 10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한 30에서 35% 사이는 어느 정도 풀어주고 있다. 근데 초기 사업자들한테 많이 풀어주냐 아니면 중급자들 아니면 이렇게 상위권 리더에게 많이 풀어주냐 이 분배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자기한테 좀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초보 저희는 어느 정도 초보 중급 그 다음에 이렇게 상위 리더한테 좀 골고루 다 잘 적절하게 잘 분배되어 있는 보상 플랜인 것 같아요. 요 8가지를 오늘 하나하나씩 제가 특징을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첫 번째 추천 보너스죠. 추천 보너스는 지금 이제 저희가 바이레벨 보상으로 바뀌면서 추천 보너스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회원을 가입할 때 본인이 있으면 본인 밑에 이렇게 파트너가 있잖아요. A, B. 그런데 만약에 나의 인맥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C에다가 가입을 했다 할게요. 나의 지인을 C에다가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방식은 이게 매출이 만약에 1000PB가 발생했을 때 그 B한테 귀속이 돼요. 수당이. 그런데 이제는 추천 보너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추천인을 내 이름으로 내 회원코드로 가입시켜서 여기에 후원인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C는 B 아래쪽에 가입은 되지만 이 추천인을 찾아서 그 20%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추천 보너스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아마 여기 계신 사임들 중에 추천 보너스를 아마 여러 명을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한 명당 뭐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한 명당 한 20만 원씩 1000PB면 아까 우리 PB 기준이니까 20%면 20만 원 평균적으로 그냥 20만 원 들어온다 봤을 때 내가 만약에 5명을 가입시켰다.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한 줄로도 가입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부 추천인은 전부 나라고 가정하면은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 다 나에게 온다는 거죠. 이게 추천 보너스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바이레벨 방식, 실질적으로 두레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추천 보너스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나의 인맥이 새로 발굴이 되었을 때 굳이 세 번째, 네 번째로 펼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어느 주력 라인 밑으로 가입을 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죠. 서로 윈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신규 가입자 내가 추천한 사람이 가입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입 후 4개월 동안 누적 매출 볼륨으로 자격이 결정되거든요. 이 사람의 자격이. 그래서 여기 100PB가 됐을 때는 10%, 그리고 누적으로 500PB가 되면 15%, 그리고 맥시멈 1000PB까지가 되면 최대 자격 20%를 획득하게 돼요. 이게 1년 내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가입 기준으로 4개월 안에 4개월 누적의 합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첫 달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뭐 오리진 X를 창업 키트를 내렸다. 그러면은 바로 1000PB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은 자격을 바로 20% 획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도 20%를 자격을 바로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4개월 동안 만약에 그냥 이분이 그냥 한 200PB씩 한 4개월 썼다고 가정하면 한 800PB잖아요. 800PB. 그러면 500PB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격은 15%인데 4개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분은 계속 자격이 15%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나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부업 이상으로 그럼 될 수 있으면 그분은 4개월 이내에 누적으로 아까 창업을 한번 해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씩 매달 200PB 아니면 뭐 300PB, 500PB 합산이 되다 보면 4개월 안에 합산이 1000PB가 될 수
되어가지고 20%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 자격을 한번 획득하면은 평생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단순 소비자는 자격에 크게 뭐 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모르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사업이나 부업 이상을 조금 시키거나 그분이 관심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4개월이 지나기 전에 1000PB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좋죠. 특히 본인이 사업자가 추천한 분이면 본인이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분 앞으로 점수를 잡으셔도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분은 자격을 달성하고 소득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상 플랜을 잘 이용하시면 이해하시면은 적절하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추천 매칭 보너스 10%라고 있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아까 추천했을 때,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저 밑에 뭐 100단계, 1000단계 밑에 한 5년, 10년이 지나가지고 사람이 쭉 달렸을 때, 뭐 내가 한 100단계, 1000단계 밑에서도 내 인맥을 추천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추천했는데, 나는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냥 단순, 이분이 그냥 소비자라고 가정할게요, 소비자라고. 근데 한 몇 명을 이렇게 추천했다고 가정할게요. 추천하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좀, 이게 달렸다고 가정할게요, 사업자들이.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서 플래티늄 이상이 됐을 때, 직급, 보통 플래티늄 달성하시면 한 최소 150해서 한 200만 원 이상 벌어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플래티늄 이상부터 직접 추천한 회원이 나중에 플래티늄 이상이 되었을 때 그분이 받아가는 리더십 수당의 10%가 나에게 오는 보너스가 매칭 보너스예요. 근데 보통 매칭이라고 하면은 만약 이분이 한 플래티늄이면 한 그래도 매출이 한 달에 한 1000만 PB 가까이 되잖아요. 900만 PB. 그러면 아까 매출액으로 한 1500만 이상인데 쉬운 피는 아니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근데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면서 제대로 사업하게 되면서 이런 직급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까 단순 추천했던 사람들이 보통은 그 직급에 같은 직급이 되면은 인정해서 10%를 인정해 준다.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저희는 아까 실버 가장 그냥 이게 소비자들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애용자들이 몇 분 있으신 분들 1000PB니까 1000PB 정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실버는 1000PB면 아까 우리가 아무리 뭐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한 달에 일어나는 매출이잖아요. 이 정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버만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지만 뭐 거의 한 월 한 5천만 원 받아가는 한 크라운이 나왔다. 나중에 한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그러면 크라운이 내가 소개했던 직접 추천했던 사람이 한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년이 지나고 흐르고 보니까 그 중에 한 5명이 크라운이 되어 있더라. 그럼 아까 그분이 한 달에 한 크라운에 5천만 원씩 벌어간다 예를 들면 거기에 한 10% 정도 한 5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나에게도. 이게 그래서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수익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겠죠.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왜? 이분에 대한 전체 매출에 대한 아까 로열티도 어느 정도 몇 프로 나한테 들어오지만 또 이런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직급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리더십 수당의 10%도 별도로 추가로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 아마 직급 가신 분들 중에 그 본인 파트너 플래티늄 이상 가신 분들 보시면 본인이 추천한 분들이 가셨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아마 그 리더십 수당이 10%가 추가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포함돼서. 이게 지금은 플래티늄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막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낮은 직급이지만 저희처럼 나중에 한 3년, 5년 이렇게 꾸준하게 10년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보상 플랜 특성상 꾸준하게 시스템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다이아몬드 이상은 누구나 갈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 뭐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되는 사람이다 하면은 나에게 그래도 한 150에서 200만 원이 따박따박 이거는 뭐 임대소득 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뭐 월세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요 부분 그냥 오늘은 조금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좋냐면 사업에는 아직 관심이 없는데 조금 인맥이 많으신 분들. 뭔가 내가 막 산업자들처럼 뭔가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는데 사람은 많아.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펼치게 되면은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뎁스를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면. 근데 이런 분들은 아까 이렇게 밑에 꼬리 주력 라인에다가 자기 추천한 사람들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은 이분들은 나중에 사업자들이 계속 밑에 힘을 받아서 언젠가는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직급을 소문을 들으면 그때 실버만 유지하셔도, 만약에 소비자가 한 명도 없고 그냥 그때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그 우리 오리진엑스 패키지 창업만 매달 자기가 그냥 편하게 먹고도 가족들하고 소득이 제법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분들은. 이런 추천 매칭 보너스도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2명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그만하고 그러니까 소개만 받아서 후원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 계속 내가 꾸준하게 하시면 계속 신규는 계속 노는 시장이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래서 욕심을 좀 내셔도 돼요. 본인이 계속 본인 인맥을 찾으셔가지고요. 아직 펼치지는 마시고 두레그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주력 라인에 계속 대실적, 소실적 라인, 좌우는 계속 바뀔 건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본인이 밑에 가입을 시켜서 위에를 다 살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계보도 설명할 때 조금 다시 결합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급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보너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리더십 보너스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두 렉으로 쭉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급이 보이시죠? 아까 실버. 첫 번째 직급이죠. 1000 PB. 요 1000 PB, PB는 포인트 밸류 약자인데 우리 제품마다 그 포인트 점수가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어, 대부분이 한 50에서 많게는 60% 정도 비중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한 50%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1000 PB 정도만 달성하면은 실버가 돼요. 그리고 좌우에 이제 1500, 1500이면 골드. 이런 식으로 그다음부터 그냥 쉬워요. 계속 2배씩 올라가거든요. 요까지는 아니죠. 엘리트 골드가 이번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원래는 그 플래티늄인데 엘리트 골드는 여기에 3000, 3000, 3000, 그리고 4500, 4500은 플래티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2배씩, 플래티늄부터는 그냥 2배씩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4500, 4500 매출이 나왔으니까는 다음번에 내가 사파이어 도전한다면, 9000, 9000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루비는 1억, 18,000, 18,000. 에메랄드는 36,000, 36,000. 다이아몬드는 72,000, 72,000. 이런 식으로 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공식적으로 최고 직급까지 이런 매출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직급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플래티늄이랑 다이아몬드예요. 요즘은. 플래티늄이랑 다이아몬드.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 보너스는 저희가 유니레벨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바이너리 회사에서는 좀 보기 힘든 방식인데 저희가 원래 유니레벨과 바이너리에 이런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로 바이레벨이 탄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유니레벨 방식으로 인정을 받아요. 세대별로 주거든요. 이 세대라는 건 아까 실버 직급이 1세대를 차지해요. 실버 직급이. 그래서 만약에 실버 직급이 아니라면은 세대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세대 자격 조건이. 그래서 요 실버라는 건 아까 나와 나의 매출과 내가 직접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의 매출의 합이 1000 PB가 됐을 때, 매출의 합이에요. 내가 이렇게 직접 가입된 사람들의 직추천 말고요. 이렇게 직대로 가입되신 분들의 합이 1000 PB가 됐을 때, 이게 실버예요. 가장 최소 단위죠, 최소 단위. 이거는 뭐냐, 소비자 정도만, 제가 왜 플래티늄을 아까 이야기를 했냐면, 플래티늄까지는 혼자서의 노력, 그러니까 막 애용자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열심히 제품 전달하셔도 혼자서도 갈 수 있는 직급은 플래티늄으로 봐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최소 좌우 라인에 한 명씩의 파트너가 놓을 확률이 높아요. 그 정도 소비자 관리하신 분들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대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골드를 하면 2세대까지. 엘리트 골드는 3세대. 이렇게 해서 최대 다이아몬드까지가 8세대고, 다이아몬드 이상, 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까지는 동일하게 8세대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큐 보너스라고 보이죠? 여기는 아까 여기 보시면 플래티늄과 사파이어, 루비 중간 직급자들이죠. 여기가 활동하는 거, 왜냐면 이렇게 막 후원하러 다니고 하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의 보너스를 더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약간 예전에 뭐 카 보너스 같은 개념이죠. 뭐 차량 유지비나 아니면은 대중교통 이렇게 후원하러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데 그죠, 보태 쓰시라고. 그래서 플래티늄은 40만 원, 그리고 사파이어는 직급을 유지하시면은 60만 원, 루비는 80만 원. 단 여기서 루비는 만약에 5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되면은
기본급은 큐 보너스는 주지는 않아요. 조금 500만 원보다는 조금 적다고 하면은 80만 원이 노는데 500만 원 이상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는 조금 소득이 괜찮다 생각이 때문에 500만 원 기준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루비를 유지하거나 했을 때는 기본급을 못 받았어요. 항상 50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볼륨이 크다 보니까. 근데 아직 볼륨을 딱딱 맞춰가면은 한 400, 한 500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8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보통 한 500 중후반이 된다 보시면 돼요. 루비 정도 유지하시면. 그리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쭉 세대별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유 보너스도 있죠. 뒤에 아까 하나하나 제가 다 풀어준다 했으니까 그 뒤에서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로 풀어준 회사들이 많아요. 유니레벨 방식 회사들이.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징만 아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어차피 전산 프로그램이 그 10원의 오차도 1원의 오차도 없이 다 공정하게 누수 없이 다 풀어주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개념은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기존의 일반 유니레벨 회사들의 방식은 세대가 나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달렸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전부 다 아까 실버 이상의 직급자들이 여기 뭐 실버, 골드, 뭐 플래티늄, 사파이어, 골드 뭐 이런 식으로 세대를 다 인정해주는 직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줄로 다 달렸다고 가정했으면 그냥 한 명씩 다 1세대 다 차지하는 거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그럼 아까 저희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8세대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인큐텐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8세대까지 받고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매출이 나오고 리더십 보너스가 올라오지가 않아요. 요거는 왜 세대에서 딱 주기로 한 것까지만 주고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래서 조금 누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노력해 여기도 도와주고 가지고 사람 내가 직접 여기까지도 내려가서 도와주고 하는데 이분의 매출이 이 파트너분의 매출이 나하고는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연관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브레이크웨이 방식도 마찬가지고 유니레벨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어때요? 왜 나하고 소득이 인정이 안 되니까 옆으로 펼치겠죠. 옆으로 펼치면 또 여기에 대한 건 나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어느 정도 또 벗어나게 되면 또 어때요? 또 펼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뎁스로 아주 깊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깊이 내려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소득의 안정화가 구축이 되거든요. 안정화가.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내그마다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인 매출이 뜨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데 대신 그 매출이 다 나에게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까지만 인정해주고 요 밑에는 인정이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차라리 내 인맥 옆에 펼쳐서 또 다시 키워야지. 또 옆에서 다시 키워야지. 이런 방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한 레그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즘은 더 그렇거든요. 과거보다 트렌드가 두 레그, 세 레그, 네 레그, 다섯 레그, 여섯 레그 계속 성공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부터 풀어주는 회사가 아니고 인큐텐은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리더십은 우리는 꼬리 제일 밑에 그달 매출 마감이 끝나면 한 달 마감이 끝나고 나면은 그 컴퓨터가 알아서 아까 일반 회사들은 위에서부터 자르지만 우리는 밑에서부터 역으로 추출해 찾아가요. 1세대 받아가야 사람이 누군지. 그러면은 이제 2세대 끝났네. 그러면 그 위에 누구한테 또 풀어주고 3세대 누구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다 보니까 아까 40%를 풀어준다 했잖아요. 리더십을 전체적으로 8세대까지. 그러면 쭉 역산으로 찾아가다 보면 전부 사업자들에게 다 돌아가요. 40%가 골고루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누수가 0%다 보니까 남는 매출이 회사로 기속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기존에 어느 정도 이쪽에 몸담은 리더 사업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초보 사업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아까 개념은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풀어주면 딱 잘리는 게 끝나면 그 밑에는 나하고 연관이 없는데 저희 인큐텐 같은 경우는 세대 방식 그 세대반씩 인정하는 게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밑에 꼬리에서부터 역산출을 해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그 다음 또 직급자들한테 그 다음한테 돌아갈 거 그 위에 1세대 또 뭐 1세대 찾아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실버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00명 있다고 가정해도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실버면 아까 제가 1세대 잡아먹는 기준이랬잖아요. 1세대 실버가 아까 1000pb가
자, 그러면 기존에 아까 일반 회사 같으면 내가 다이아몬드로 가정할게요. 그럼 8세대까지니까 1, 2, 3, 4, 5, 6, 7, 8. 딱 요까지 8세대까지 하면 매출이 다 올라오고 나머지 여기는 나하고 연관이 없다. 기존의 세대 방식 유니레벨 회사들은. 근데 잘 보세요. 저희 인큐테는 아까 역으로 간댔잖아요. 전부 실버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실버는 어차피 1세대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버 매출이 그 위에 이분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세대를 풀어주려고 보니까 실버는 1세대만 받아갈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실버는 1세대까지만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고 골드가 2세대예요. 이렇게 직급별로 받아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실버라고 다 가정했을 때 한 줄에 그러면 실버 위 2세대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골드가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실버니까. 그러면 쭉 찾다가 결국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골드에 대한 매출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버가 그냥 자기 각각 받아가 1세대는 다 받아가는데 그 위에 또 풀어줘야 되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다 나한테 다 들어온다는 소리죠. 쉽게 이해하면은.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위에서 풀어주는 방식이면 딱 여기 8세대에서 끊겨야 정상인데 저희는 역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뭐 웬만하면 제가 볼 때는 100단계 이상까지도 다 끌어올 수가 있어요. 세대로 계산하면은. 왜 실버만 있는 게 아니라 직급이 다 섞여 있거나 직급이 없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역으로 계산하다 보면 거의 엄청 아까 세대별로 단계로 따지면 한 10단계, 20단계가 아니고 100단계 이상도 나하고 다 연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런데 단점은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AI한테, 컴퓨터한테 맡기시면 돼요. 이거 혹시 나한테 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자격이 되는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수작업으로 다 계산해 보셔도 돼. 본인 보상, 수당 들어오셨을 때 20일 날, 그러면 본인 로스맵 보시고 하나하나 계산해 보셔도 돼요. 또 저희는 한 명 한 명당 그 수당 그 몇 퍼센트 들어온지 다 또 별도로 상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원의 누수도 없이 다 들어온다. 위에서부터 기존에 끊는 방식이면 깊이가 짧아지는데 우리는 역산출로 가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오늘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대 개념은. 자, 그리고 큐 보너스 같은 경우는 큐 보너스는 아까 제가 플래티늄, 사파이어, 루비 어느 정도 중간 직급자들 조금 더 경비 차원에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만든 보상이기 때문에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유지만 하시면 매달 매달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여기 공유 보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리더 사업자들, 에메랄드 이상. 여기서 에메랄드는 뭐 타회사의 다이아몬드 정도 한 연봉 1억 정도의 직급자거든요. 그래서 공유 보너스는 뭐 요즘 배당금 받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배당금 주식. 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회사에서 어느 정도 매출 이윤이 발생됐을 때 어느 정도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한 거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나의 조직, 회사 매출의 이윤을 위해서 내가 조직을 그 구성하고 후원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메랄드는 매출액에 그 달에 발생한 회사 매출액의 2% 중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한 2억 매출이 되겠죠. 2%면은. 그러면 2억인데 에메랄드가 그 달에 유지하는 사람들이 뭐 10명이다. 10명이면 2천만 원씩 가져가는 거고 보통은 100명이면 예를 들면 200만 원씩 받아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메랄드 2%, 다이아몬드 2%, 블루 다이아몬드 1%, 크라운 0.5, 그 다음에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0.5%.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유지하는 인원이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독식하는 파이가 커지겠죠. 매출액 대비. 퍼센테이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인원수는 N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 N의 사람 수가. 그래서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보통 한 100만 원대, 한 200전 우은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한 400전 운 것 같고. 이게 별도 자기 수당에서 별도로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배당금 정도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에메랄드 이상 입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정도면 아까 400만 원 에메랄드 만약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유지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의 공유 보너스와 에메랄드 공유 보너스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한 150에서 200 정도 받고 여기도 한 400에서 500 받는다면은
거의 한 5, 600 정도가 들어온 거죠. 다이아몬드 유지하시면 공유 보너스만 하더라도 아까 이런 다른 보너스 제외하고도 괜찮은 보너스가 들어와요. 괜찮죠? 에메랄드 이상 다 가실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은 개인 리베이트 보너스 아까 있었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아까 제가 회원가입하신 신규분들 4개월 안에 누적으로 1000PB 해야 최대 20% 자격을 가져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0PB를 어느 정도 누적이 끝나신 분들, 이제 끝나신 분들은 본인 앞으로 저희가 보통 사업자들은 200PB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 앞으로. 여기 보시면은 개인 리베이트로 또 보상을 따로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본인 앞으로. 근데 본인 앞으로 잡는 것보다는 밑에 파트너 쪽으로 아까 추천인이나 다른 쪽으로 차라리 잡는 게 낫죠. 더 잡을 게 있으면 자기 개인 앞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뭐 그냥 오늘 이번 달은 그냥 내 앞으로 다 잡고 싶다 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누적이 1000PB가 끝나면 이제 재구매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1000PB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100PB까지는 리베이트 보너스가 없어요. 근데 여기 구간이 있어요. 101부터 500까지는 10%, 501부터 1000까지는 15, 그 다음에 1000 이상, 1001부터는 최대 3000까지, 3000 이상 PB 이상 자기 앞으로 못 잡습니다. 더 잡아도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뭔가 사재기 하려고 하나 너무 무리하게 뭔가 본인 앞으로 많이 잡는 거잖아요. 점수를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는데 보통 우리가 200PB 정도를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101에서 500까지는 10%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200PB 잡고 계신 분들은 다음에 상세 그 보기 소득 그 수당 내역서 보시면 개인 리베이트 수당에서 그 차액 100에 대한 10% 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만원 정도가. 200 잡으신 분들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뭔가 피치 못해서 내 앞으로 뭐 창업 키트를 하나 내렸다. 그래 가장 1000PB가 잡힌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100일에서 500까지 약 40, 400PB 구간이 10%고 그 다음에 또 이게 500PB 구간이 15%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더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본인 밑에다가 해가지고 직추천을 해가지고 20% 받는 게 더 구간이 높잖아요. 개인 구간 리베이트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냥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진 않기 때문에. 근데 개인 리베이트 정도는 알고는 계셔라. 아까 200PB 정도 했을 때 요 구간이 아까 내가 101부터 200 요 사이니까 한 100PB 정도가 통과되니까 10%니까 한 만원 정도가 들어오는구나, 내 앞으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십 보너스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오토십 제도가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회사에서 100PB 상품을 맞춰가지고 오토십 뭐 맞춘 걸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 필요한 거 오토십으로 선정해도 되는데 꼭 100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100 이상은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본인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구독이죠. 뭐 정기 구독하듯이. 그래서 내 직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최대 5명이 전부 다 오토십 최소 100 이상으로 오토십을 걸어놓고 제품을 매달 받고 있다. 그러면은 최대 밑으로도 5대까지 3%씩 준다는 거예요. 오토십 하는 사람들의 매출을.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활용하실 분들 활용하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5명을 이렇게 애용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200PB를 항상 사업자니까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레그니까 예를 들면 이제 두레그를 가정하면은 사업자가 200 있고 또 200 있잖아요. 이렇게 핵심 3명은 이것만 해도 600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둘, 3명. 여기 100, 100, 100 하는 애용자들이 아까 구독하는 그 오토십 하시는 소비자들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잖아요. 맥시멈 저희는 다 유지를 하잖아요. 5명을. 그러면 그 밑으로도 오토십 하는 분들 이렇게 5명씩 내려갔을 때 5단계까지 전체적으로 다 3%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산술로 그냥 표로 만든 건데 만약에 5명이면 5명씩 했다고 가정했을 때 2레벨에서도 5명 그러면 25명이 되겠죠. 그 밑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125명 이렇게 최대 5레벨까지 한 3,9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매출로 다 따져서 아까 3%로 계산하면 그래도 한 1,000만 이상의 소득이 들어와요. 별도로. 요렇게 제품이 좋아서 오토십만 걸어놓고 쓰는 소비자들만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죠.
꼭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뭐 그중에 한 몇백 명만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법 괜찮은 소득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개념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왜 오토십은 좋은 게 뭐냐면은 회원가보다 좀 더 싸게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오토십은. 들어가 보시면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소비자 가격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싸죠. 회원가보다도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이 오토십이기 때문에 우리 인큐텐 제품을 너무 좋아하시는 소비자 애용자들이 있으면 오토십 걸어놓고 그냥 편하게 드시라면 돼요. 간혹 재고가 이제 품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오토십 프로그램 대상자한테 제우선으로 먼저 배정을 해주거든요. 품절되기 전에. 그래서 오토십이 편한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오리진 같은 경우는 본인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다면 1개월에 3박스 오토십 프로그램 걸어 놓으면은 한 달에 세 통 정도 먹는 분들은 오토십 걸어 놓고 먹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오토십에 대한 부분도 개념 정도 알고 계시고요. 플러스 포지션, 이거는 그동안 잘 이야기를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플러스 포지션은 다이아몬드 이상부터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유경험자들이나 기존에 어느 정도 소득이 좀 고소득을 받아보셨던 유경험자들이 오신다면 이 개념 때문에 엄청 흥분할 수가 있어요. 이 플러스 포지션이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회원 코드가 딱 자기한테 1회 코드 하나만 발급이 되잖아요. 하나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저희는 뭐 두레그만 해도 되지만 펼치는 건 아까 유니레벨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저희도 펼치는 건 무제한이에요. 대신 이거를 묶어서 두레그로 만들어 주는 거죠. 바이레벨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하면은 7,200만 PV가 필요하잖아요. 7,200만, 7,200 양쪽에 좌우 매출이. 자, 이러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자,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다이아몬드 플러스 포지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 나라는 거 대신 그냥 일반 이름을 할게요. 홍길동이라 할게요. 그냥 홍길동. 홍길동. 자, 그러면 홍길동 1이 생기는 거예요. 홍길동 내 코드가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거예요. 추가 코드가. 그리고 그 달에 내가 다이아몬드 간 달에 가장 높았던 매출을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요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B가 예를 들면 자, 홍길동이가 있는데 여기 본 아이디죠. 본 아이디인데 아까 홍길동 1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그 B라는 아까 위에 있던 B가 요 홍길동 1로 내려오는 거예요. B가 아까 여기도 7,200이었죠. 그리고 여기다 내가 한 렉을 추가하면 돼요. C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C를 하나 새로 신규를 가입을 시켜 가지고요. 4,500 그러니까 450만 PB죠. 4,500 우리 72,000이라 할게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72,000, 72,000 다이아몬드고 아까 4,500이면 저희가 플래티늄이잖아요. 두 레그 4,500, 4,500 매출이 두 명이면 저희가 아까 플래티늄이잖아요. 한 150, 200 받아갈 수 있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홍길동 1회 직급은 뭐죠? 홍길동 1회 직급은 하나는 72,000이고 하나는 4,500이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 1은 플래티늄이에요. 그런데 홍길동 나의 본캐는 직급이 뭘까요? 본캐는 요 두 개의 매출을 하나로 합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72,000이니까 약 한 7만 한 6천 볼륨인데, 이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요 두 가지, 이 두 개 렉으로 이게 두 개 렉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나는 계속 다이아몬드죠.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플러스 포지션이, 그냥 오늘 개념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간이 한 5년, 10년이 지나서 내가 만약에 나가 다이아몬드예요. 제일 위에는. 자, A가 있고, 나 1이 또 B가 있고, 나 2라는 코드가 C, D,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나 1이 크라운이 될 수도 있고요. 나 2가 로얄 크라운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복제 코드가 오히려 위에 나의 본캐보다 더 직급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펼치는 거는 무제한인데,
잘 보시면 한 네그씩만 펼쳐도 다음 직급으로 점프하기 엄청 좋아요. 다음 직급으로.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아까 일반적으로 브레이크웨이 방식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6레그를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한두 셋, 넷, 6레그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러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1000만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근데 예를 들면은 더블 다이아몬드 2배로 한다면 또 6레그를 또 키워야 돼요. 12레그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레그씩만 더 추가를 해도 다음 직급으로 점프하기가 엄청 좋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그 밑에 두 개를 합쳐서 여기 하나 두 개를 계산하는 거고요. 또 요 전체를 묶어서 하나 둘을 계산하는 거예요. 본캐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왜 나중에 좋냐면 어느 정도 내가 다이아몬드 이상 꾸준하게 뎁스가 많이 내려갔다 가정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면 나의 새로운 인맥이 있을 때 굳이 그 밑에 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나의 리더십 보너스 영향력을 훨씬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추가를 해서 새로 키우셔도 된다는 거죠. 왜 다시 도전하시는 거죠. 기존의 본캐도 직급을 유지하지만 그 밑에서 더 크게 또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한 번 받고 또 두 번 받고 이렇게 중복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내 통장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각각의 내 코드이기 때문에 하나 펼치는 게 괜찮은데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은 다이아몬드부터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는 두 렉으로 가시라.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는 막 펼치지 마시고 세 렉을 네 렉을 펼친다고 해서 가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두 레그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스폰서이기 때문에 계속 안내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토십 자동 구매 프로그램처럼 그냥 이름을 달아봤는데 오토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로얄 크라운으로 본다면 쉽지는 않잖아요. 아까 매출만 따져도 한 달에 12억 PB 이상을 해야 되는데 거의 12억 가까운 PB를 쉬운 게 아니에요. 좀 어마하게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도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얄은. 일단 내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다이아몬드까지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시고 셀프 리더를 아까 플래티늄 사파이어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시면 어느 정도 다이아몬드까지는 아까 이런 7만 2천, 7,200만이라고 할게요. 7,200만 이 두 줄은 충분히 한 3년에서 5년 개인차는 있겠지만 더 빠르신 분도 있고 조금 더 늦으실 분도 있겠지만은 오토 다이아몬드까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 구축이 두 레그가 딱 구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동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래저래 혼을 많이 안 하셔도 그래서 한 캠프 이 정도까지만 목표를 하시면 여기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프로들도 목숨 걸고 올라가는 구간인데 한 캠프 이 정도는 내가 꾸준하게 뭔가 기술을 익히고 노력하며 갈 수는 있겠다 생각하시면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토 다이아몬드 정도까지만 도전하시면 그래도 월 소득이 그래도 한 1500 전후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은 오히려 더 탄력받아서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나머지 짧은 시간 동안은 계보도 조금, 왜냐하면 두레그다 보니까 지금 바이너리 두레그 방식을 다들 처음 하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특징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계보도 아까 우리 뭐 로스맵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지금은 두레그로 아까 진행이 되잖아요, 저희가. AB.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로스맵, 계보도를 펼쳐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 임의대로 가입시키다가는, 어, 정말 엉뚱하게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힘을 못 받고. 그래서 보통은 바이너리 회사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가족은 가족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이렇게 한 줄로 달아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라인끼리는. 왜냐하면 가족이 만약에 내가 아들하고 딸을 펼쳤어. 양쪽으로. 그러면 만약에 고모가 신규로 가입하려는데 아들하고 딸이 둘 다 고모를 신규 가입시키려고 하면 어디다 달아야 될까요? 서로 싸우겠죠. 근데 만약에 아들과 딸이 같은 라인이면 고모 그 밑에 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연계를 받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다 있다 보니까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항상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달립니다. 나중에 더 지금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막 하루에도 수십 명씩 가입이 되거든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막 이렇게 쭉 달려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많은 것 같이 멤버십이 많은 것 같이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장점 라인, 그러니까 주력 라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보통 지금은 두 라인으로 많이 펼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두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러다 보면 이렇게 뭔가가 타고 내려가는 스폰서가 집중적으로 같이 후원하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게 생장점 라인이에요. 우리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죠. 나무가 어디로 생장점을 해서 쭉 가지로 잎사귀까지 펼쳐나가는지. 그러면 이거는 사임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차피 정해질 거지만, 그 기준은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시스템 타는 사람을 붙잡고 가시면 돼요. 이게 아니면 시스템을 타지도 않는데 막 그 뭐죠? 인맥이 많아 보인다거나 돈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막 그 사람한테 칼자루를 주고 휘둘릴 수도 있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 타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는 일, 즉 인큐텐을 해서 수당이 들어오는 소득의 형태가 이런 시스템 소득, 자동 소득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노동 소득이 아니라 일회성 소득이 아니라 내가 어디 아파서 누워 있거나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몇 달 갔다 오더라도 조직이 알아서 잘 굴러가고 더 커지면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구조. 그거 다들 원하시죠. 그러려면 이 시스템 소득은 셀프 리더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차피 크게 소비자, 사업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두 개로. 소비자만 만약에 한 1,0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만 1,000명 있으면 절대로 시스템 소득이 발생이 안 됩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다른 데로 떠나거나 그냥 제품을 소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사업자도 필요한데 사업자 중에서도 이런 시스템 참석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분을 해 드린다면 어떤 거냐면 시스템 참석자라는 거는 그냥 막 자기식대로 하는 이런 뭐 초가집 만드는 이런 아주 판잣집이 아니라 이런 벽돌집 제대로 뭔가 이해하고 하시는 분들 스폰서랑 소통을 하고 호흡이 맞아서 같이 진행이 되시는 분들 아주 간단하죠. 내가 지금 그 나의 하이 멤버십의 사람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시스템 타는 사람 몇 명인지가 중요해요. 결국은 소비자 관리는 저희가 20명에서 30명 관리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잖아요. 제품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품만 잘 전달하셔도 어느 정도 제품을 애용하시는 2, 30명은 충분히 애용자는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비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애용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타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시스템을 파는 셀프 리더가. 그러면 그 사업자와 소비자의 차이는 뭐냐? 활동은 거의 똑같아요. 바깥에서 보면 활동은 막 열심히 알리고 인큐텐 알리고 막 사람들 만나서 알리고 하는데 한 명은 본사 시스템 원데이 세미나, 시티 투어 1박 2일 세미나 이런 부분 그리고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 지금 이런 중교육 미팅 이런 부분을 참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자. 그런데 열심히는 해요. 막 신규도 가입시키고 제품도 전달하고 하시는데 이런 데는 오지는 않아. 그러면 그분은요, 사업자는 아니고요. 그냥 고마운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을 내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크게 성장하기는 힘드신 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생장점 라인에 들어오기가 힘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왜? 스폰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이 꾸준하게 평생 같이 성장하실 분을 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시스템에 참여하시는 분이 1순위예요. 무조건 1순위가. 그래서 사임들도 이제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더 가치를 두고 후원을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시스템을 안내하고 초대했는데 뭔가 긍정적으로 이거를 이제 사임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잘 안내하고 초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착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시간에 듣고 또 이렇게 원데이나 시티 투어나 이런 거 할 때 참석하시고 하시는 분들 유심히 보시면 결국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게임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리고 바이너리 저희가 두레그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 바이너리 하는 회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겪는 시행착오거든요. 스폰서가 한 줄 해줄 테니까 이거 나죠? 위에 스폰서가 나 한 줄 맡을 테니 네가 한 줄만 해. 넌 한 줄만 해.
이러면요, 100% 무너집니다. 나중에. 진행이 안 돼요. 항상 두 레그를 다 하셔야 돼요, 후원을. 자기 인맥을 두 레그에 다 이렇게 가입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두 쪽을 다 후원을 하셔야 돼요. 좌우가, 좌우가 대실적, 소실적은, 대실적, 소실적은 계속 스위칭 바뀝니다. 한쪽만 계속 대실적 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이제 막 시작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해보시면 좌우가 계속 왔다 갔다 대실적, 소실적이 바뀌어요. 그나마 우리가 다행인 게 소실적만 주는 바이너리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대실적, 소실적을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소득은 오히려 좀 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한 주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한 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가 1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스폰서는 여기 만약에 천만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뭐라 하겠죠? 아니, 내 열심히 해서 1억을 만들었는데 스폰서 빨리 여기 1억 만들어 주세요. 스폰서가 1억을 어떻게 만듭니까? 왜냐면 스폰서도 이 옆에 소실적이 다 있는데 각자들이 자기 다 라인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다 자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사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셔야 돼요. 자기 사업을. 왜냐하면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했잖아요. 다이아몬드까지는. 다이아몬드 정도 가려면 딱 뭔가 내가 몇 명만 붙잡고 도와야지 이러면 절대 다이아몬드까지 못 가요.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크게.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하우는 바로 레그 꼬리에 제일 밑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죠. 지금 현재 심준정 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사장님들이 다 후원을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장님들 라인마다 지금 다 꼬리를 붙잡고 신규가 나오고 또 매출이 뜨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가 같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사장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만약에 신규다. 그러면 여기를 붙잡고 열심히 후원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어느 정도 플래티늄이 되었다. 그러면 요 위에가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요 위에가 아직 열심히 안 한다 하더라도 왜 사이드 조금만 하면은 다 플래티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만약에 신규가 여기다 하면은 요렇게 다 영향을 받겠죠. 매출이나 여러 가지. 이거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장님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지금 초기 사업자들도 계실 건데 지금 이렇게 도와주시는 스폰서들이 각자 다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후원해 주시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보고 배워가지고 본인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스폰서는 계속 나중에 그 다음 계속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만 계속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하고 연관되는 그 밑에 생장점, 주력 라인을 찾아서 끝없이 계속 파고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금 도움을 받았다 해서 나중에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스폰서는 시간이나 이런 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그래서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요 중간에 이제 막 그때 신규 때 후원받고 옆에서 막 보고 배웠던 게 그때 빨리 눈치를 채고 좀 이렇게 센스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지식도 지금 이렇게 배우고 현장에서 하는 후원도 열심히 보고 본인이 직접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본인 사이드 쪽을 키워보시려고. 그러면서 움직여 보니까 어때요? 막히는 거 있으면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잖아요. 신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은 봤을 때 상담인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그리고 센스 있는 분들은 도움 받고 있을 때, 특히 실력 있는 스폰서한테 도움 받고 있을 때 빨리 그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꿈이 처음부터 크게 꾸시는 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원래 예전에 17년 전에 아메를 했을 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500만 원 정도만 부업으로 들어오면 괜찮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그때 뭐 저희가 스토리도 이야기했지만 한 1년 만에 연봉 한 5천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됐죠. 그다음 17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때는 꿈이 작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500 이상 벌고 있잖아요, 훨씬. 근데 500번 내 꿈을 다 이뤘으니까 나는 이제 쉬어야지. 저희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때 당시 시작 단계는 저희가 한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부업으로 벌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지금은 5천이 아니고요. 월 1억이 월 5억도 한번 벌어볼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AFP, 아까 플러스 포지션이 무한대로 펼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인큐텐이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 무조건 쭉 성장할 타이밍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보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모르면 안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꿈을 크게 꾸면 아까 이런 같은 문제도 크게 안 느껴져요. 꿈이 작을 때는 문제가 걸림돌인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할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는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꿈이 작을 때는.
그런데 꿈이 크면 핑계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이거 문제 해결하면 또 나한테 뭔가 경험치가 쌓이겠다. 또 뭔가 한 단계 성장하겠다.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키워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최소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 그래도 한 1500, 그게 중간 기준점으로 두시고, 그래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10년 정도 생각하시면 월 1억 이상도 가능하잖아요. 크라운 로얄만 가셔도. 그게 가능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생장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는 못했지만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로스맵이 사임들 기준으로 상담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기존의 전산상으로 있는 로스맵은 인원이 많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딱 이름과 이름을 적는 거죠. 핵심 코어 리더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름을. 코어 리더는 기준이 뭔가요? 아까 시스템 타는 분이랬잖아요. 아니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매주 나랑 소통하시는 분. 아니면 매주 내가 후원하고 있는 분. 반복적으로. 매주 내가 한 번 이상 전화나 이렇게 소통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접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적는 거예요. 뭐 김씨, 홍씨, 박씨 이름 적어가지고 하면 스폰서 이걸 계보도를 가지고 스폰서 상담을 하면 스폰서도 한눈에 파악이 되다 보니까 누군지 파악이 되거든요. 아, 이분.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때요? 주력 라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을 안 타거나 뭔가 조금 주춤거린다. 이러면 어때요? 이렇게 갈 물줄기가 결국은 시스템 타시는 분 쪽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밑에 꼬리에서 신규를 찾아서 불을 지펴야 돼요, 항상. 그 불을 지피는 능력만 갖추시면 사장님들이 엄청 자신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장님들이 지금 심윤정 사장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냥 시간 문제잖아요. 2년, 3년 지나면 난 무조건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지금 후원을 다 받아보신 분들이잖아요. 심정사님 하는 게 현장에서 보시면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은 결국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게임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묵어야지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멤버십도 커지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최근에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뭔가 유튜브 영상을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올리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공부하시는데 반복적으로 보려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다 하셔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다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전체 공개로 학습용으로 반복 학습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아까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또 뭐 양자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다 교육이 가능한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보고 이해했다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듣다 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딱 끝나고 이제 사장님 한번 1시간 동안 해보세요 하면은 5분도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사장님들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팀이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장에서 막 남들은 공부를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저희는 이미 현장은 거의 뭐 100%다 완전 뭐 전문 실습생처럼 다 배웠잖아요. 이미 다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유튜브 통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거는 스폰서가 계속 상담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력 라인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아까 오토 다이아몬드 그래도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안정권에 드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지금 아마 크게 문제 막 다양하게 생기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새로운 주제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